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자마자 꿀잼 1위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 협박당하기 전에 업을 하면.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업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지금 업 안하고 버티고 있는 님들 이러는 거 아니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네, 우병우 구속이 기각이 됐죠? 네네. 자, 기다려. 아직. 네. 일단, 예,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부인이에요. 몸이 어떠냐고요? 일단 이제 내가, 간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한 뒤에 간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피곤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뭘 했냐? 그걸 먹었어요. 다슬기환. 다슬기환이 그 간의 해독작용에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그 다슬기환을 옛날에 보내준 게 있었는데 그걸 또 까맣게 잊고 있었어. 이제 다슬기환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잠을 푹 자고 그리고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런 게 있더라고. 뭔지 모르고 이제 막 무리를 하다가 병이 나서 왜 아픈지를 웃기는 건 깊이 들여다보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아픈지가 딱 떠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이게 안 좋구나 라고 딱 알고 나면 나아져.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내가 되게 이상한 게 내가 뭐가 문제구나 라고 문제를 딱 이해하면 왜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뭘 딱 알자마자 확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 있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나? 가령 이제 막 어떤 문제를 막 풀어 주인공이 근데 뭐를 딱 깨닫자마자 다음 화면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딱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병이 나아. 이게 내가 감기구나. 그래서, 감기? 그러면 나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간이 안 좋은 거구나. 그러면 또 간이 나아지고. 지금 얼굴이 월요일부터 확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내 얼굴이 월요일하고 확 달라지지 않았어? 기분이 갑자기 좋아 보이지? 조울증인가 봐. 조울증인가 봐. 어떡해. 자, 꿀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모든 병이, 이게 우병우가 기각돼서 신나서 이런가? 어떤 불타오르는 투지에 의해서 모든 우울증이 날아간 건가? 참. 이게 이제 되게 어저께까지는 막 우울했는데 오늘 우병우가 기각됐단 말을 들으면서 뭔가 왜 삼성의 이재용 기각됐을 때랑 똑같은 느낌? 아싸!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난 원래 이렇게 투지로 살잖아. 투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야, 이 다슬기환을 먹어서 그래. 다슬기환이 효과를 낸 것 같아. 네.
우병우 팬이냐고? 아니지. 우병우가 이제 기각이 됐잖아. 근데 그 우병우가 그 우꾸라지가 기자 협박하듯이 아래로 딱 째려본 거 어제 온 국민이 돌려봤는데 얘가 이제 기각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우병우 영장 기각이 가져올 어떤 국민의 정서적 변화, 이것을 미리 예측해보면서 혼자 기분이 좋은 건가 봐. 너무 앞서 나갔나? 사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가, 먼저? 미리 좋아하는 건가?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우리 브라키가 지금 또 내부적인 투쟁 중에 있어요. 네, 오늘 점심을 또 워낙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었어. 네, 딸이랑 둘이 요즘 하여튼 우리 딸이 너무 웃겨. 우리 딸이 나를 계속 웃기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계속 웃으면서 어저께도 웃기고 그저께도 웃기고 계속 웃겼는데 그저께는 이제 하지 마. 아니야. 아니, 네가 또 날 웃길까봐 그러지. 아니 이제 그저께 아침에는 아침밥을 먹고 있었어.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뭐 어쩐다고 막 땡깡을 피우니까 우리 딸이 오늘도 경선이는 아빠에게 때를 씁니다. 이러면서 띠리리리 띠리, 그래서 인간극장 버전으로 오늘도 경선이는 아빠에게 때를 씁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멘트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뭘 어쩌다고 하여튼 시간 내가 우리 집에 이제 내가 2008년에 돌침대를 샀어. 사실은 이제 그해 2008년에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을 간 거야. 한의원 갔는데 나는 돌침대라는 걸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던 상황이었어. 근데 이제 거의 나는 이제 우리 선배가 맨날 그래. 너는 죽기 직전에 오지? 막 이래. 근데 이제 거의 그때도 죽기 직전까지 참다가 이제 한의원을 갔는데 침대가 이렇게 돌침대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데 환자를 누우라고 하는데 한번 누워보래. 딱 누웠는데 별천지를 경험한 거야. 이런 세상이 있다니. 그래서 딱딱한 돌침대가 안 딱딱한 거야. 그리고 몸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돌침대를 사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와서 이제 돌침대를 샀어. 돌침대를 이제 사기까지 얼마나 이제 또 우리 신랑하고 싸웠겠냐고. 뭐든지 사면 안 된다는 신랑과 나는 돌침대가 필요하다는. 그래갖고 이제 한 몇 박 며칠을 신랑을 협박하고 얼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돌침대를 샀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돌침대를 살 때 낭비다 막 이랬던 신랑이 요즘은 어떤 상태냐면 우리 딸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셋 다 그 1인용 돌침대에 뽀글뽀글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발이라도 하나 그 돌침대에다 얹어놔야 되는 거야. 이제 겨울에 춥기도 하고 이제 전부 다 그 돌침대를 중심으로, 그리고 막 그 자리가 너무 치열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큰 맘 먹고 내가 이제 6개월 할부로 돌침대 사겠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했잖아. 지난번에 한번 도전했다 실패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그 1인용 매트만 또 산 거야. 너 세트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밑에다가는 그냥 나무 판때기를 놓고 쓰고 위에 이제 그 매트만 이제 산 거야. 그래서 이제 매트를 사놓고 이걸 어떻게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은 이제 딸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잖아. 저 돌침대 매트리스만 사놓고, 그것도 이제 신랑이 또 뭐라고, 지난번에 내가 그 냉동고 산 것 때문에, 한 1년 욕먹고, 냉동고 산 거를 무마시키려는 목적으로 차를 사고, 그 차에 대해서 신랑이 받아들이는데 거의 한 6개월 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또 돌침대를 샀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일단 내 편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딸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딸,
엄마가 이래저렇게 몸이 너무 힘든데, 아빠가 돌침대에서 꼭 잔다. 그렇게 반대하던 우리 신랑이 잘 때는 돌침대에서 자는 거야. 자기 돌침대에서 꼭 앉아도 되니까 사지 말고 돌침대를 내가 쓰래. 그래 놓고 돌침대가 아닌 그 침대에서 자면서 막 죽는 시중을 하는 거야. 막 끙끙 앓고. 그럼 내 마음이 얼마나 그래.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잘 테니까 네가 돌침대에서 자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돌침대도 되게 잘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돌침대 필요 없다고 막 그러면서 못 사겠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되겠다. 결단을 내려. 그리고 이제 돌침대를 딱 6개월 할부로 그어놓고 딸한테 협조 요청한 거야. 엄마가 너무 힘들고 아빠가 돌침대를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가 돌침대를 하나 샀다. 그러니까 네가 아빠한테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만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이번에 쫓겨나시면 참고로 저는 아버지랑 살 예정이고. 이 나쁜 년이 나한테 작별인사라는 거야. 그동안 낳아주고 키워줘서 고맙다. 참고로 자기는 아빠를 따라갈 예정이다. 엄마도 스스로 이해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저놈 지주가 이틀 동안 협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확 속을 앓다가 드디어 이제 어저께 우리 신랑한테 내가 이제 진지하게 내가 그랬지. 여보, 나 당신이랑 얘기 좀 해야 되겠어. 이건 진짜 이제 아주 진지한 모드야. 보통은 이제 문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렇게 하면 우리 신랑이 또 뭘 산 건데? 이러거든. 근데 내가 이번엔 진짜 당신이랑 얘기를 할 게 있어. 그리고 딱 얘기를 했어. 그게 신랑이 뭔데? 그런 거여서 일단 화를 안 낸다고 약속을 해라. 그래서 화를 안 낸다는 도장을 먼저 받아놓고 내 돌침대를 샀다. 그랬더니만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러는 거야. 그 표정이 뭐라 그럴까? 나라를 잃은 우국지사의 표정이라고는 그건 좀 심한 것 같고, 뭐라 그럴까? 한미 FTA가 통과됐을 때 같은 표정이랄까? 막 굉장히 이렇게 그 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그래.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탄핵 기각은 이제 안 돼. 탄핵 기각 때문에 내가 일단 쓰러질 거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막 그래.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허락을 딱 받고, 그래서 이제 딸내한테 아빠한테 허락 받았다! 이러면서, 어젯밤에 이제 그 딸내미한테 보복을 또 했죠. 보복 조치를. 화 안 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화는 못 내는 거야. 그래서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어. 이번에 또 차를 산다든가, 이번에 혹시 집을 산다든가. 지난번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 놓고 내가 그때 레이를 샀어. 14년에. 그리고 신랑이 왜 뭔데 그래? 그래서 나 레이 샀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농담이지? 그러더라고. 근데 조금 있다가 저기 전화가 갈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 그 우리 신랑이 그다음에 말을 안 하더라고. 14년이었어. 14년에 한 달인가 말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16년에 아니야, 15년이었나? 신랑이 이제 유럽을 갔을 때, 그때 내가 냉동고를 샀잖아. 16년이야. 작년. 냉동고를 사놓고, 이 냉동고 때문에 우리 신랑이 한 달 동안 또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말을 안 하다 말을 할 때 잔소리를 하거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또 차를 한 대 주문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냉동고에 대해서 이제 딱 얘기 시작을 하더라고. 또 이제 살림도 안 하면서 냉동고를 사는 건 낭비다 이런 얘기를 막 시작하는 거죠. 나 차 샀어. 딱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뭐? 그런 거야. 그 투싼이 자꾸만 10년 타고 20만 킬로 넘게 타니까 얘가 너무 수리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차를 샀어. 그랬더니만 뭐라고? 그래서 이번엔 소렌토 샀어. 그리고 신랑이 울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등 돌리고 계속 설거지를 한 것도 하고 막 저기 장에 있는 거 다 꺼내갖고 설거지를 하더라고. 그게 내가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그만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그 자동차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넉 달 걸렸어요. 8월 아니야. 하여튼 8월 달에 차 좋다 한마디 하고 10월 달에 가서 그래 잘 샀어. 그러면서 사실은 저기 투싼 수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왔어. 그거 알죠? 이 10년 정도 차를 사면 이게 막 바꿔야 돼. 그리고 수리비가 3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생각해보니까 30만 원이면 새 차를 살 수 있겠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딱 이제 그 소렌토를 샀거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신랑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리고 약속을 받으니까 내가 요즘에 그랬거든. 집이 너무 좁아. 사실 이게 밑밥을 깐 거야. 집이 너무 좁다. 내가 방송하는 장비가 너무 많아서 집이 너무 좁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한 2주일 했어. 그 신랑이 집이 좁게 왜 좁냐? 다 갖다 버리면 된다. 그래서 갖다 버리면 집이 허물 파이다 말하면서 쉴드를 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제 화내지 않는 걸로 약속을 해라. 그게 이제 얼마나 떨었겠어. 얼굴이 막 바짝 긴장한 눈치더라고. 그러니까 난 내가 볼 때는 아마 어제 그 표정은 그 어떤 안도와 슬픔이 교차하는 표정? 집을 산 것보단 낫잖아. 예. 네. 집을 산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오늘 집 샀어 그러면 신랑이 쫓아갈 것 같아. 왜 코딱지가? 네. 내가 요즘에는 잘 보여야 돼. 요즘에 우리 신랑이 조금 뭐지? 아씨 코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왜 그거 알지? 이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약간 그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거 알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대. 그거 알죠?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런대잖아. 그리고 이제 막 남자들도 눈물이 많아지고 울컥울컥하고 요즘 우리 신랑 딱 그거야. 울컥울컥하고 그리고 가끔씩 내가 하던 짓을 해. 무조건 떼쓰기 뭐 이런 걸 가끔 무조건 떼쓰기를 요즘에 가끔 하더라고. 그 요즘에 내가 깜짝 놀랐잖아. 이게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 이제 남편이 변해가고 있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돌침대 하나를 사놓고도 내가 그 전에 냉장고 샀을 때였다. 냉동고 사기 전에 냉장고 바꿀 때 나 그때 냉장고 사놓고 가출했었잖아. 쫓겨날까봐 미리 쪽지 써놓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도 몇 년 전에 그것도 그 냉장고가 13년 돼가지고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어. 막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그리고 막 음식이 썩어 나가가지고 냉장고를 바꿀 때였는데 그 13년인가? 그랬지. 내가 감옥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내가 이제 냉장고를 바꿔놓고 이제 문자를 남기고 가출했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이제 그때 냉장고를 이렇게 사놓고 도망을 갔는데 나는 되게 막 신랑한테 쫓겨날 줄 알았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한테 냉장고에서 뭘 꺼내오라는 얘기를 자주 시켰어. 그 즈음에 냉장고에서 뭘 꺼내오라는 얘기를 자꾸 시켰어. 그리고 이 냉장고에서 오래된 냉장고가 갖고 있는 그 기능 저하를 직접 목격하게 하는 거 있잖아. 기능 저하를 직접 목격하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냉장고를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던 것 같아. 내가 그 뒤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냉장고를 사놓고 나는 쫓겨날까봐 가출해갖고 내가 몇 시간을 바깥에서 돌다가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냉장고를 막 정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했지. 내가 낚인 건가?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냉동고를 사봤는데 냉동고는 아니었어. 냉동고 사놓고 신랑한테 진짜 쫓겨날 뻔했어. 예. 그러면서 그 살림도 안 하는 사람이 왜 냉동고를 사냐고.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해갖고 내가 이제 소레토로 입을 막았잖아.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내가 목격했잖아. 냉동고를 열어보니까 가득 차 있는 거야. 냉동고 사놓고 2달 동안 아무것도 넣지 않는 거야. 내가 넣어놓는 것만 넣어놓게 하고 나머지 칸은 텅텅 비워놓는 거야.
자기는 냉동고가 필요 없다라는 시위를 한 거지. 근데 얼마 전에 내가 문을 열어보니까 꽉 차 있어. 이야, 또 당한 거지 내가. 원래 있으면 쓴다. 하나 넣고 물 넣다 보면 멈출 수가 그런 거예요? 하여간 하여간 내가 이제 그래놓고 집이 좁다 그러니까 이제 왜 집도 좁은데 냉동고를 사냐고 또 그래서 이제 뭐 하루하루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면 천국이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면 그 뭐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이 내가 볼 땐 그래. 부부 생활이 괴로운 건 이유가 딱 하나야. 이기려고 그래서 그래. 이기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든 거야. 그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제 그 운명이려니 내 이제 몰래 물건 사놓고 가출같이 하는 것이 내 운명이려니 그러면서 살아야 돼. 근데 문득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왜 나는 이렇게 기죽어 살아야 되냐 이거지. 예. 아니 맨날 옛날부터 내가 돈은 내가 벌었단 말이야. 돈은 내가 벌어갖고 내가 필요한 거를 그것도 내가 할부로 끊어서 사는 건데 맨 사놓고 쓰는 건 자기가 써. 쓰는 건 자기가 쓰고 지방에 강의 다닐 때 소렌토 얼마나 잘 타는지 몰라. 근데 왜 맨날 나만 욕을 먹지? 왜 맨날 내가 미안해하지? 뭔가 잘못되고 있어. 집이 잘못되고 있는데 이때 현명한 그 사람은 절대 개기지 않아. 막 여기서 막 따지면서 당신 말이야 내가 저기 한 건데 처음에 살 때 그렇게 욕해놓고 왜 그래 뭐 이렇게 따지면 안 돼. 그냥 운명이려니 그러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밥 얻어먹고 사는 게 어딘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밥 얻어먹고 사는 거에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 괜히 그렇게 따지고 들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부부간에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걸 인정해 그러면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괜히 그 다음날 반찬만 안 좋아지고 그냥 그 저기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 밥 주는 분이 최고야. 이 세상에 다른 거 없어. 밥 주는 분이 최고의 권력이야. 사실 하나님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밥 해주는 신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그 밥 해주시는 서방님을 감사히 여겨야 돼. 오늘 아침에 광주에서 어떤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그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였는데 나 매운탕 먹다가 눈물 날 뻔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아니 그러면서 막 그 맛있는 무를 이 생선도 맛있는데 그 맛있는 생선에다가 맛있는 무를 이제 막 크게 썰어 놓고 매운탕을 끓인 거야. 우리 신랑이.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 신랑이 고향이 남해라서 남해 음식의 특징 알아요? 경상도 음식의 특징이 날것으로 먹는 거야. 약간 날래나게. 그래서 음식을 끓여도 호로록 끓여서 먹고 가령 이제 호남 쪽은 그 장류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젓갈류를 넣어가지고 음식의 깊은 맛이 나. 근데 이 호남 그 경상도 음식은 좀 후루룩 끓여서 먹고 원재료의 맛이 많이 나고 좀 그런 음식마다 맛이 달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랑네 쪽 음식이 그렇게 이제 매번 뭐라 그러나 좀 갓 익혀가지고 살짝만 익혀갖고 먹는 그런 식이야. 근데 나는 이게 좀 오래된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된장국도 오래 끓여야 좋아하고 이렇게 그 무슨 국 요리도 매운탕도 한 번 처음 끓인 날보다 두 번째 날 좋아하고 그게 이제 내가 음식을 먹는 습관인데 우리 신랑이 이제 아예 나의 그런 맛 습관을 아니까 그 이제 매운탕을 끓여갖고 하루를 묵혔다가 다시 끓여준 거야. 예. 매운탕을 먼저 초벌로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하루 동안 냅두면
무나 이런데 양념이 깊이 배잖아. 그거를 이제 다시 끓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주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이 내가 간이 안 좋다고 가가지고서는 저기 농협에 가서 헛개를 사갖고 온 거야. 헛개차를. 헛개차를 사가지고 와서 아침마다 건강해야 된다고 우리가 같이 늙어가야 된다고 주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시청자분이 무슨 약차를 끓여 먹으라고 뭘 또 잔뜩 뭘 이렇게 끓여 먹는 걸 보내셨어. 근데 그걸 꼼꼼히 읽어보더니 오늘 저 약탕기 사러 갔어요. 그게 쇠에다 끓이면 안 좋다 그러면서 약탕기를 사겠다고 나갔어. 그리고 아직도 안 들어와. 가출한 걸까? 하여튼 행복이라는 게 예, 이 행복이라는 게 정말 이 신랑이 나의 입맛에 맞게끔 하루 묵힌 매운탕을 끓여줄 때 그런 게 이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약탕기를 사갖고 들어오는 신랑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이대로 집을 나간 건 아닐까라는 살짝 불안하긴 한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이에요. 설마 나갔겠어? 집에 딸도 있는데 뭐 딸이 인질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저기 뭐라나 바깥 일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있잖아. 내가 밖에 나가면 집에 비밀번호 바꿔버릴까봐. 내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집에 비밀번호 바꿔버릴까봐 집에 잘 안 나가.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해. 그리고 이제 집엔 딸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출은 아닐 거야. 한동안 방황은 하겠지만. 네, 예. 근데 진짜 정말로요. 난 이제 우리 신랑이 왜 나비다, 나는 BJ다에 했던 말 있잖아. 저기 바깥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안일 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까루님이 물어봤을 때 다른 저기 직장 여성들도 다 그러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던 신랑이 맞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우리 신랑은 진짜 집에 들어오면 후다닥 옷 갈아입고 막 집안일하는데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빨리 집안일을 막 하는데 보면 남자들이 여자보다 집안일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유럽은요. 예, 유럽은 여자들이 나가서 바깥일을 하고 남자들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는 부부가 많대. 그거 알죠? 예. 그니까 남자들이 도리어 육아와 가사노동을 잘하는 스타일이래. 예. 근데 이제 이 여자들이 도리어 바깥일을 잘하는 스타일이래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남자들이 요리한다더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의 사고하는 방식이 집안일을 더 잘한대요. 그러니까 왜 군대에 있는 남자들이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정리들을 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안일에만 딱 집중하면 그렇게 가사노동을 잘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여자들은 어떤 면이 있냐면 한번 뭐에 딱 빠지면 집중이 되는 거야.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집중력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에 빠지면 그냥 그 일을 계속 막 하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남자들은 도리어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늘어놓고 저저저저 순서대로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국은 중역들 중에 여자가 많다는 거야. 이게 좀 높은 자리에 여자들이 일을 더 잘한다. 그게 있대. 그래서 내가 아는 우리 친척도 외국인 회사에서 여자 중역이야. 근데 이제 이 외국인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애헴하고 앉아있고 밑에 있는 비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갈수록 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일이 많대요. 외국 회사들의 특징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면 윗자리에 앉았다 해서 일이 많지 않잖아. 그냥 뭐 도장만 찍는 그런 식이야. 그러면서 또 책임도 안 지는 거잖아. 근데 이제 외국 회사는 위로 올라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고 대신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여자들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도리어 여자들의 이 업무 처리, 그러니까 뇌 기능이 바깥일에 더 많대. 더 맞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뭐라 그러나, 남자들한테 일 시키고 여자들한테 가사노동을 부담시키는 거, 그게 안 좋은 거야.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야. 결혼 10년인데 남편이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는 맨 처음에, 그거는 아내가 잘못한 거야. 아내가 그 남편한테 한 번도 요구를 안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은 요 아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알아서 해주겠지. 그게 여자들의 착각이야.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해. 근데 남자들은요,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남자들은, 가령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여자가 저 남자 안 좋아해. 근데 저 남자는 나는 당신이 정말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찝쩍대지 마세요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때까지 저 여자가 날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한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이 아내가 설거지를 해달라고 안 하면, 아, 내가 설거지를 못해서 그러나? 내가 설거지 할 필요가 없나? 아, 내 아내는 자기가 설거지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대.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고 알아서 해주겠지 그럼 못 알아듣는데. 예.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여보, 나는 이게 필요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왜 그걸 못하냐? 많은 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몰라. 이게 남녀 갈등을 잘 보면요, 진짜 사소한 걸로 싸우는데, 이게 남자들은 아내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게 뭐면 그걸 정확히 해낼 수 있어. 근데 아내들의 문제가 뭐냐? 뭘 자기가 원하는지를 정확히 몰라.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아내는 뭉뚱그려 저 남자가 내 마음을 알겠지. 지도 모르는 마음을 남편이 어떻게 알겠냐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면서 남편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화를 내는 거야. 그죠? 그래, 그거야.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뭔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그걸 반드시 해. 그것만 해. 여보, 가령 이제 시계를 걸어야 돼. 시계를 걸어야 되는데 낮은 데는 안 맞아. 그럼 이제 저 높은 데에 못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자가 생각해. 그리고 남편이 막 고민하다가 올라가서 못을 받기엔 너무 높아서 막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아, 그래, 우리 집에 쓸데없이 놀고 있는 남편이 있지.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저기 못을 박아줘. 그러면 딱 못을 박아, 남편이. 자, 높은 곳에 못을 박고 남편이 해야 될 다음 일은 뭐야? 여자들이 생각할 때 시계를 거는 거야. 근데 남편이 받은 업무 지시는 못을 박는 거기 때문에 못 박고 또 테레비 앞에 누워있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못을 박으라 그러면 못만 박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시키는 일만 해. 딱 시키면 그것까지만 해. 아내는 당연히 내가 막 하루 종일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못을 박는 것 때문에. 근데 자기한테 부탁을 했으면, 아니, 못을 박았으면 당연히 시계를 걸어야지. 아니, 도대체 못만 박아놓고 가서 또 저기 테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목욕탕 가요. 자기가 하나 했다. 자기 마누라한테 칭찬받을 일 하나 했다고. 시키는 일 했으니까 이제 목욕탕 가서 놀다 와야지. 그래서 목욕탕 가. 그럼 아내는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빨리 시계를 걸어야 다음 일을 하는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 분위기가, 남편은 이제 목욕하면서, 내가 오늘 큰일 했다. 내가 집에 가면 맛있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겠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 분위기가 얼음판이야. 뭔 일이지? 그지? 이게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사고방식의 차이야. 네. 많은 집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 아내들이 알아야 될 건 자기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자꾸 써버릇해야 돼. 예. 자꾸 써버릇하고 그 쓴 거를 남편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남편이, 아니, 자기도 모르는 지 마음을 아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 놓고 아내들은 그래 이제 남편이 내 마음을 몰랐잖아.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알아? 남편이 바람을 피는구나? 혹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날 무시하는구나. 결론은 늘 똑같아. 여자들이 화내는 이유 3가지야. 그 시계를 안 걸고 목욕하러간 남편은 자기가 칭찬받을 거라는 부푼 꿈을 갖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생각하면서 목욕을 하러 갔다 왔는데,
아내는 그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바람이 났나? 아니야. 날 원래 무시해.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지. 변했어. 옛날에는 내가 뭐 좋아하는지 그렇게 묻더니 요즘엔 묻지도 않는다고. 예.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쓸데없이 싸우다가 결론은 성격 차이라고 헤어지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아주 간단해. 부부간에, 예. 부부간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놓는, 그 요즘에 이제 부부간에 카톡 같은 걸 하면서, 둘이서만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게 본인이 해야 될 일, 가령 이제 남편이 뭔가 저녁 때 일정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일찍 못 들어오는 날 일정들을 적어.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장을 봐야 되는데, 장 볼 것들을 거기다 적어.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아내는 이런 걸 고민하는구나를 서로 알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 대부분은 자기는 자기만 힘들고 배우자는 힘들지 않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게 필요하다. 예. 밥하라고 하면 밥만 해요. 남편들이 그래. 그러니까 근데 시키면 남편들이 잘 하거든요. 네. 밥 해놓으라 그러면 밥만 해.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밥을 하고 냉장고에서 뭐를 꺼내서 이 해동을 시켜놔라. 그럼 내가 와서 간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간을 이렇게 넣고 끓여놔라 라고 하면 그 남편들이 다 해요. 근데 이 아내들이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힘들게 돌아와서 밥을 했으면 자기가 화장 지우고 씻는 동안에 설거지하는 거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 마음이 그런 설거지를 안 하는 남편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한 거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한테 목을 매더니 결혼하니까 이제 잡은 물고기다 싶은 거다. 그래서 저렇게 나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거다 이러면서 막 섭섭해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남편한테 밥 먹은 다음에 남편한테 그래. 나는 당신이 설거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사랑해. 그러면 남편은 와 내가 설거지를 하면 사랑받는구나. 그러면서 설거지를 해. 애 보라고 하면 애기 얼굴 그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야. 애를 본다 하면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 아이와 함께 책을 읽기, 아이와 함께 노래 불러주기, 아이랑 놀이터에 놀러가주기, 이런 다양하고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을 줘야 돼. 그래야 그 남편들은 자기네 시키는 거 해놓고서 칭찬받으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들은 되게 칭찬받고 싶어해. 예. 남편들은요 진짜 칭찬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그 칭찬을 뭘로 받고 싶어 하냐면 정성 어린 요리를 얻어먹으면서 자기가 칭찬받고 싶어해. 진짜예요. 남자들은요 안 그래 보이잖아. 남자들은 칭찬을 되게 원해. 그래서 하나를 했을 때 칭찬해주는 거. 하나만 해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밥을 해줬을 때, 또는 밥과 반찬을 해줬을 때, 고맙다고 해야 돼. 맛있다고 꼭 해주고, 예. 고맙다라고 칭찬을 해주면은, 남자들은 더 막 미친듯이 노력해. 이 남자들의 특징이야. 칭찬해주면 더 노력해. 뭐, 무슨 일이든. 막 이렇게 칭찬해줘야지 더 잘해. 그리고 그 분야에 관심도 막 생겨. 근데, 자기 딴에는 막 피곤해도 열심히 했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막 어설프게 했는데, 잘했다는 칭찬 안 하고 면박을 주잖아. 다시 안 해. 그게 남자들의 기질이야.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남편한테 가사노동을 유도할 때 좀 지혜로워야 돼요. 네. 남편들한테 어떤 걸 부탁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뭐뭐를 해야 된다. 밥 해놔라. 그럼 밥만 해놓고 애 좀 봐라. 애 얼굴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애랑 놀이터에 가서 30분 놀아주기. 애한테 동화책 3권 읽어주기. 뭐 이런 거. 줄넘기 50번 시키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남편들은 그거를 하면서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하나 칭찬해줘야 돼.
그럼 행복이 그냥 우리의 것이야. 근데 아니 이렇게 자기가 하는 아내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1년 365일 한 건데 그걸 한 번도 제대로 안 봤다는 거 아니냐. 정말 조금만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당연히 알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해달라고 그러면 그 일을 다 해야지. 왜 그 시키는 것만 하느냐. 이건 남자가 성의가 없는 거다. 아니라니까. 안 그래. 남편은 그걸 하면서도 칭찬받을 거란 기대감을 갖고 있어. 애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아내가 와서 칭찬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네. 칭찬을 잘해야 돼. 그 다음 남편들이 아내한테 맛있는 밥 얻어먹는 방법. 예. 남편이 아내한테 맛있는 밥 얻어먹는 방법이 뭐냐? 예. 아내를 사랑한다는 걸 자꾸 표현하면 돼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를 자꾸 표현해야 돼. 대부분의 남자들은 밖에 나와서 자기가 피똥 싸도록 술 마시면서 일에다가 돈 벌어다 주는 게 지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하마 동생같이 생겼어도 내가 지를 그래도 마누라라고 밖에서 막 그 부장 새끼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술 먹고 피똥을 싸면서도 자기한테 돈 벌어다 주는 거 지를 사랑해서 아니야. 책임지기 위해서. 남편은 그런 마음을 먹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내는 자기의 마음에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 아내들이 무슨 생각을 남편들이 아내한테 뭘 해야 되냐. 마음이 백날 소용없어. 마음만 백날 소용없고 말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 예.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의 통하는 얘기는 뭐냐.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이 말. 당신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왜? 그러면 당신 요즘 분위기가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아. 요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두 마디가 어려 보인다고 이뻐 보인다잖아. 나같이 독특한 사람 아니면 두 마디를 좋아해. 이뻐 보인다. 좀 젊어 보인다. 이렇게 자꾸만 뭐 이렇게 뭐 당신 뭐 밖에서 무슨 뭐 남자 만나는 거 아니지? 뭐 여자가 갑자기 이뻐지면 남자 뭐 연애한다는데 아니지? 뭐 이런 식의 특히 그 아내들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질투할 때야. 그러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해주고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이 당신과 함께 있어서 고맙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편하다. 그런 얘기를 수시로 표현을 해야 돼. 대부분의 남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는 건 널 사랑하니까잖아. 그걸 말로 해야 되니? 말로 해야 돼. 예. 말로 꼭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말로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를 해줘도 남편이 한 가지를 해줘도 한 가지를 칭찬해야 돼. 그래서 이 남편은 칭찬받길 좋아하고 아내는 사랑한다는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존중해줘야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무시하는 거. 당신이 뭐 늘 그렇지. 그럼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요런 식의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현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만약에 내 남편이나 아내가 누군가 바깥 사람이랑 싸움이 났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어야 돼. 내 아내나 남편을 누군가 밖에서 공격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들어줘야 돼. 배우자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배우자 편을 들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일단 자기 편을 들어주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얘기해보면 마음이 스스로 반성을 하게 돼. 무조건 자기 배우자 편을 들어줘야지 그때 무슨 심판자의 자세로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 당신이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된다고. 만약에 우리 남편이 바깥에서 화가 났어. 누구랑 기분이 안 좋았어. 그럼 어떤 새끼야? 우리 남편한테 그런 거 누구야? 내가 가서 확 얼굴에 그냥 쥐어 뜯어놓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 아내가 동네 언니들이랑 싸워서 마음이 우울하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 없는 여자가 우리 마누라한테 이랬어? 당신보다 그것들이 다 당신 질투하는 거야. 당신 제일 잘 나가잖아.
이렇게 칭찬과 편을 들어줘야, 그래야 이 부부는 사실은요, 그 우리 노래 가사에 명언이 있잖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고. 사실 부부는 무촌이야. 촌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그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묶여지는, 이 자녀를 낳았을 때 혈연으로 묶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 부부의 결속력은 결국은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행위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때 행복이, 그때 천국이 우리 집에 있는 거죠. 예. 집에 천국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라면 그 본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이혼은 쌍방과실이야. 모든 이혼은 쌍방과실이야. 폭행을 제외하고.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를 폭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이혼은 쌍방과실이에요. 그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것도 쌍방과실이야. 왜냐?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이유는요, 그게 습관으로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바람둥이가 있어. 바람둥이가 있는데 이 바람둥이들은 기질이 뭐냐? 그게 애정결핍이에요.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애정결핍이야.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됐던 무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거야. 채워지지 않는 욕구.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만 한눈을 파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어린 시절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건데, 어떤 상처냐? 아, 내가 이만큼 해서 엄마나 아빠가 날 사랑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사랑을 안 해줘. 그럼 그때 뭘 느끼겠어? 배신감을 느끼겠지. 기대했다가 배신당하는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람둥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람둥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먼저 막 누구 좋아한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싹 딴 데로 가버려. 뭐냐?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자기를 좋아하면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배신당할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람둥이의 기질이라는 건 기본이고, 한마디로 바람을 피는 사람은 애정결핍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가정 내에서 이 가정 내 바람은 또 다른 문제지만, 만약에 애인이 바람둥이다, 그러면 그거는 애정결핍이구나라는 걸 이해해야 돼. 예. 집안 내력이라는 말도 맞아요. 왜냐?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주게 돼 있어. 집안 내력이 맞아. 시아버지가 바람둥이면 아들도 바람둥이야. 그게 뭐냐 하면 시아버지도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바람을 피지. 예. 그래서 뭐라 그러나, 뭐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든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든 모든 문제는 쌍방과실이야. 나는 잘했는데 배우자가 나쁜 연놈이다 아니라고. 모든 게 쌍방과실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나,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이혼 도장을 찍기 전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돼. 이혼을 요구하는 쪽에서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걸 먼저 고민해야 돼. 그래서 그 문제를 분명히 자기가 인정하고 그거를 고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한다면 행복하지 않아.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 부부 생활은 정말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왜 그 노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 있잖아요. 노부부를 보면 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길에 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알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몰라,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인지 몰라도 노부부를 보면서 느끼는 안정감이 있어. 그 안정감은 뭐냐 하면, 저 두 노인네가 이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같이 살면서 서로 얼마나 많은 걸 깎아냈을까.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잘못과 서로의 바램과 그 다음에 이 실망감들, 그 많은 감정들을 다 깎아내고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쩔뚝쩔뚝하면서라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항상 보면 할아버지가 앞에 가고 할머니가 뒤따라가요. 근데 많이 벌어지지 않아.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앞에 가고 할머니가 뒤따라가는데 이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 할아버지 속도대로 가면 막 앞에 갈 것 같잖아.
근데 언제나 할머니에서 딱 반부 앞에 가. 그게 그 오랜 연륜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같이 늙어가자. 우리 남편은 늘 그런 말을 해. 자기가 나보다 3일이라도 더 살겠다. 그러니까는 그 뭐야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는 말이잖아. 자기가 나보다 하루라도 더 살겠다. 그래서 나는 나를 죽을 때까지 지켜준다는 말이구나 했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갖고 한 15년을 살았어. 근데 15년 뒤에 알았어. 그래야 당신이 우리 딸을 괴롭히지 않지. 자기가 죽었는데 혼자 살아남아서 딸한테 임플란트 해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딸을 괴롭히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감시하다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따라 죽겠다고.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 네. 신랑이 자기 죽기 전에 죽겠다. 그 말은 아마도 그걸 거야. 자기는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뜻이겠죠. 예. 아내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냐? 남편들에게 남편이 설거지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요, 남편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예.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를 해야 돼. 여보, 내가 요리를 할 테니까 밥 먹고 당신이 설거지를 좀 해줘. 설거지하고 부엌을 좀 치워줘. 내가 이렇게 화장을 좀 지우고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업무 분장을, 그러니까 바깥일하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가사노동을 아내들만 하잖아. 집에 오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맨 처음부터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구를 해야 돼. 예, 구체적으로 오늘 당신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주제만 정해주면 안 돼. 남편들에게 가령 제목만 정해주면 알아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기대하면 안 돼. 제목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정해줘야 돼. 예. 빨래를 해서 어떻게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했을 때 반드시 감사를 표시하고 고맙다. 예. 여보 당신 너무 잘했어. 고마워. 나 오늘 너무 피곤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기운이 난다. 이렇게 해서 그 감사를 표시해야, 그래야 남편이 다음에 또 해요. 다음에 더 잘해. 그 이제 그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남편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기 때문이야. 근데 남편들은 알아서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남편들한테 자기 머리하고 와서 물어보지 마.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그렇게 물어보지 마. 남자들은요, 잘 몰라. 남자들은 아내의 그 사소한 변화를 잘 몰라. 그러니까 막 자기 딴에는 막 머리를 지난번에는 저기 2cm로 말았다가 이번에 1.5cm로 말았기 때문에 머리가 훨씬 더 탱글탱글해지고, 그러니까 나의 롤이 훨씬 더 젊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남편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남편을 파마한지 몰라.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괜히 물어보면서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남편들은 뭐만 관심 있냐? 제 시간에 아내가 집에 있냐 없냐 그것만 관심 있어. 제 시간에 집에 오냐, 제 시간에 밥을 주냐, 그게 집안이 잘 가동하고 있다라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아내가 있고 없고에만 관심이 있지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는 큰 관심이 없더라. 네. 이게 밥을 주냐 안 주냐는 뭐냐면 집이 제대로 굴러가냐 안 굴러가냐의 어떤 기준이야. 그리고 이 아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있냐 없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의 기준을 밥으로 삼아. 그게 남자들이, 근데 자꾸만 반찬 투정을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지가 입이 짧아서 안 먹는 거지, 맨날 해주는 똑같은 건데 왜 이제 와서 밥 투정이야 뭐 이러면 안 돼. 남편이 밥 투정을 했다, 그거는 아내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해먹어 그러면 안 되고,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뭐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게 오늘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자꾸 물어봐야 돼. 다음에 뭐 해줄까?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해줄까? 그러면서 물어보면 이게 남편은
그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아내가 자기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남편들도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해요. 아내들 못지않게. 예. 그게 관심을 원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물어볼 때 남편들은 막 왜 구체적으로 어디가 달라졌지? 이 여자가 뭘 하고 나서 나한테 물어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조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뻐졌는데? 한마디면 끝이야. 아내가 뭐가 달라진 게 없냐고 물어보는 건 자기가 뭔가 신경 썼다는 얘기거든. 그럴 땐 그냥 간단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 한 거야 도대체? 한마디면 끝나는데 도대체 어디가 달라진 건지 분석하고 있으니까 욕을 먹는 거야. 너 또 못 알아보는구나.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신선해졌어. 이뻐졌어. 한마디 해주면 되는데 뭘 한 거지? 머리도 어저께 저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네가 뭘 알아? 자세하게 뭐 분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이뻐졌다고 그래. 오늘따라 어려 보인다 그러고 좋은 일 있었나 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되는 거지. 그걸 자기 딴에 알아보지도 못한 주제 꼭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밥을 굶고 앉아있는 거지. 응. 예.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칭찬과 존중, 칭찬과 존중, 그리고 무한한 관심 표현으로 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가 그 행복해야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안 쳐요. 네, 진짜 가만 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부부가 사이가 좋은 집은 애랑 정말 밥도 잘 먹어. 애가 식탁에 앉아 있어. 부부가 사이가 좋고 대화를 많이 하면 둘 다 애한테 아빠는 뭐 밥을 엄마는 밥을 뜨고 아빠는 반찬 얹어주면서 막 서로 애를 바라보면서 사이가 좋은 집은 애가 식탁에 앉아 있어. 근데 그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스마트폰 보고 있는 집에 애는 반드시 돌아다녀 식당에. 그러면서 뭐든지 엎어. 와장창 쾅창 막 뭐든지 엎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예, 부부가 사랑해야 아이가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부부가 사이가 좋고 서로 사랑하면 애가 그 공동체 안에 있고 싶은 거야. 근데 부부의 관계가 냉랭하면 아이는 그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바깥으로 돌면서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를 외부에다가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데, 예, 우리가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가 누구야? 박근혜야. 예, 예. 우리가 가정의 이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가장 큰 방해는 박근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온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금 위협하는 존재를 몰아내야 되겠죠? 언제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러 광화문으로 와야 된다. 예, 네네. 아시겠죠? 예. 일단 지금 이제 박근혜를 빨리 치워야 돼요. 예, 박근혜를 먼저 치우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찾아야 되죠. 예,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예, 망치 부인이, 생방송을 할 거예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예, 오늘은 수요일이죠. 네, 이틀 동안 잘 몸을 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몇 시, 한 2시까지 갈게요. 예, 토요일 2시까지 가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동생이 같이 갔었는데, 저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날로 먹냐? 그러면서 가서 방송 제대로 안 하고 저 중계만 했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시에 가서, 예, 먼저 이렇게 사전 망치 부인의 방송을 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촛불 집회에 참여할게요. 네, 네. 저기 만나면 사인해주냐? 제가 사인이 없어요. 예, 사인이 없어서 그냥 망치 부인 써드리는 것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인을 못하는 대신에 같이 사진 찍어드리잖아요. 예, 예, 같이 사진 찍어드리는 거니까 혹시 사인을 원하실 때는 무슨 판택을 갖고 오셔야 돼요. 예, 저 펜도 제대로 사인이 잘 되는 걸 갖고 오셔야 되고 그런 거 없이 사인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제가 또 이게 이 셀카의 여왕이기 때문에, 같이 셀카 찍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네. 자, 등짝이 또 울퉁불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뭔가 이렇게 그 깔판을 대고 오셔야 된다. 네. 그 사인이 없어요, 저는. 자, 일단, 오늘 뉴스는, 예, 오늘 뉴스는 그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려도 오지 않는 소식, 박근혜의 탄핵 종결, 탄핵 심판 일정, 예, 탄핵 선고 일정이 지금, 현재 2시부터 다시 논의에 들어간 거죠? 네. 지금 이제 시청자는 5,500명인데, 업은 3,600명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2,000명이 지금 업을 안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당신들 말이야! 예. 오늘, 예.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그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이 고비예요. 오늘, 내일, 모레. 예. 오늘, 내일, 모레가 고비니까, 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도무지 알 수 없는 너의 맘.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 난 너의 노래야. 조금씩